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법 하는데, 어저께 민법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 민사소법은 진도가 안 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혹시 민사소법은 그나마 좀, 민법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은 일단, 이번 주 목요일쯤에 나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박스화도 하고 그다음에 선택형 나오는 판례들은 다 박스로 한번 모아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은 나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하여튼 민사소법이 지금 민사법에서는 지금 민법 하고 민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민소법이 이제 선택형에서는 한 15개 정도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은 이제 100점 정도, 100점 정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에서는 이제 그 전체 취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근데 하여튼 난이도가 올해는 조금 쉽게 나온 편이에요. 올해는 좀 쉽게 나온 편인데, 하여튼,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본 대로 뒷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앞부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앞부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지금 좀 이따 겨우 하겠지만 뒷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형, 기판력부터 저 뒷부분은 거의 안 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뒷부분을 좀 많이 하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책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요번 이렇게 제본으로 나온 부분이요. 빨리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여러분들 시간표는 앞부분부터 이렇게 진행돼 있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그 2월 달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듣는 이유도 뒷부분을 잘 하려고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뒷부분 위주로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민법 여기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뒷부분을 잘해서 앞부분으로 오면 되게 쉽게 돼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진도 밀려버리면 뒷부분이 밀려버리면 그건 아주 더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책은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기본서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거 다 될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선택형하고 사례형, 기록형 해서 이제 책 나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하고 일단은 책 나올 때까지는 제본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노트 마찬가지로 노트하고 같이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매일 민법 할 때처럼요. 그 해당 부분, 해당 파트는 그 법전형 기출문제 위주로 매일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문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례형 하는데 이제 진도가 밀리면 사례형까지 하기가 너무 시간이 민법에서도 보면 너무 벅차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요거 지문하고 선택은 매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쯤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제 강의는 일단 1시 40분부터 하는 걸로 이번 주는 그 정도 끼고 이제 여러분들 한 4일 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으니까는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지금 하여튼 그날 이제 좀 진도 봐서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살살 다뤄야 되니까 좀 천천히 조금만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날은 개관이라서, 일단 노트는 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오늘 소장에서 이거를 쭉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책 진도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트 1페이지에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이제 소장, 맨 처음에 이제 민사소송은 하여튼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가장 흔한 얘기가 돈 꿔주고 안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억 대여금 청구를 한다. 대여금. 이랬을 때
그래서 이제 대여금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청구권 존부는 민법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그죠? 청구권이 있냐 없냐 이 판단은 민법상 요건 사실에 구비하면 청구권이 있는 거고 구비하지 못하면 청구권이 없는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은 민법은 1월에 했겠다고 여러분들도 다 했다고 간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민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민법은 계속 손 놓지 말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이라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주력 과목이 민소법이니까 민소법을 이제 지금부터 18일 동안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이 끌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꿔줬는데 안 갚는다. 그럼 대여금 청구에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절차를 규율하는 게 민소법이란 말이에요. 이 절차. 그죠? 소장 제출해서 판결문 쓰고 뭐 3가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소장을 맨 처음에 이제 거기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소장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제 갑이 소장을 제출한다.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이제 소장이 제출하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몇 재판부, 그죠? 재판부로, 이제 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몇 재판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2억도 단독사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2억은 단독사건, 2억 초과가 되면 이제 합의부인데 어쨌든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은 이 소장이 이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제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해요. 소장 심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소장 심사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여기처럼 소장에 이제 원고, 갑, 피고를 이렇게 써 들어온다. 그럼 이렇게 당사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이제 무수하게 많이 볼 텐데요. 청구 취지에서는 피고는 을은 갑에게 2억을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2억을 지급하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송 비용과 가집행 써서 붙여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고가 바라는 바, 법원에 바라는 바를 청구취에 쓰고요. 그다음 청구 원인에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했던 요건 사실들을 쓰는 거예요. 요건 사실. 그래서 요건 사실을 써가지고 왜 원고한테 청구권이 있는지를 그 요건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분들은 소비대차는 여러분들이 요건 사실 외우신 분들은 이제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돈을 꿔주는 사실, 3번째 이행기 도래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여금 청구권의 요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가지가 요건이 구비돼야지만 이 2억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게 요건과 효과죠. 이게 그죠? 요건과 효과. 이게 효과 부분이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서는 효과 부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청구원인 요건 사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왜 몇 조를 근거로 하는지 법적 근거를 이제 쓰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입증 방법,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들을 쭉 제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당사자란하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의 청구란. 이게 2개 청구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이제 소장을 배당 받으면 소장 심사를 하게 되겠죠. 심사를 해가지고 주로 심사하는 게 당사자가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청구가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 그래서 이제 뭐 소장심사부터 하죠. 그래가지고, 특정을 해서 만일 불특정이다. 그런 불특정이면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컨대 당사자에다가 누구 그냥 이 김씨 이렇게 딱 하나만 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김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구도 뭐 건물인도다. 그러면 뭐 123번지 뭐 34 뭐 해가지고 딱 특정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건물 딱 이렇게만 얘기하면 불특정이겠죠. 그죠? 그럼 재판이 안 되니까는 보정명령을 낸다. 하여튼 민사소송법에서는 뭐가 안 되면 일단 보정의 기회를 줘요. 보정의 기회를 준다. 보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불보정하면 이제는 이걸 안 받아줘요. 아예 재판을 안 해버려요. 재판 안 해니까 이 소장 자체를 없애버려요. 안 받아준다. 그래서 소장 자체를 안 받아주는 거는 소장 각하명령이라고 그러죠. 소장 각하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심사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심사를 만일 통과를 했다.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소장 심사를 통과를 했으면 피고한테 이걸 보내야 재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피고한테 소장 부분을 소장의 복사본, 부본을 피고한테 송달을 해요. 피고한테 송달을 한다.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소장 부분 피고한테 송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소송 요건을 심사를 해요. 소송 요건에 심사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소송 요건 심사.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 요건은 뭐냐면 이 소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은 이 소는 세 가지 요소를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했죠. 그 다음에 원피고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 그 다음에 저기 청구. 그죠? 청구시 청구원이 합쳐 청구가 있죠. 그죠? 이렇게 세 개 요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을 자격을 구별해야 돼요. 재판을 받을 자격. 그래서 이 소장 제출된 법원이 이 가비율한테 제기한 소에 대해서 재판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둘 다 있어야지만 이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관할권. 그 다음에 당사자도 이제 당사자 능력,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능력 같은 거요. 권리 능력을 민소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이라는데 이게 없으면 재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또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청구도 마찬가지죠. 청구로서 재판을 받을 자격. 그래서 그걸 뭐 소의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지 심사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뭐라도 하나 이제 소송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뭐 하나 구비를 못했다. 그랬으면 먼저 보정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보정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보정을 안 하면 이때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게 돼 있어요.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를 자체, 여기는 소의 재판을 받을 자격이니까 소 자체를 각하시켜 버리고, 여기는 소장이죠. 소장을 심사해 봤더니 불특정 보정명령 안 나오면 소장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민사법의 특이한 법리죠. 그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송 요건도 통과했다. 소송 요건도 통과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안 심사가 돼가지고 변론기를 열어요. 원칙적으로 변론기를 연다. 그래서 변론기를 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사실들, 그죠? 여기 있는 사실을 주장하게 하죠.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 책임 때문에 사실을 주장케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실의 주장 여기서 적용되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재판의 법리가 처분권주의라는 거하고 변론주의가 대표주자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처분권주의 심판 대상은 그러니까 원고가 2억 달라 그러면 그것만 재판한다. 그다음에 변론주의는 그 사실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고 주장하지 않으면 전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민법 간단하게 했지만 주장하지 않으면 전부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거기 가서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증거를 조사하죠. 이제 증거를 조사한다. 증거조사. 그래서 증거조사 단계에서 쭉 증거조사를 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가 이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고, 심증주의, 그 다음에 증명책임이라는 두 대원칙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의 주장 단계에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증거조사 단계는 자유심증, 증명책임이라.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에 이제 판결을 내일에 성숙됐으면, 그죠? 변론을 종결하죠. 이제 변론을 종결한다. 변론 종결,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판결을 선고하죠. 그래서 판결을 선고한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선고할 때, 그러면 이제 원고를 승소시키는 판결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청구를 인용한다고 한다.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원고를 원고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원고를 기준으로 원고가 패소하면은 이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법률 용어를 좀 정리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심 절차겠죠. 1심 절차.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간략하게 본 1심 절차죠. 소장 제출, 소장 부분 송달, 그 다음에 소송 요건 심사, 변론기, 변론중의 판결의 선고. 이게 이제 1심의, 그죠? 최초 1심의 이제 절차죠. 1심의 절차. 그럼 이게 끝나면 진 사람은 상소를 하게 돼 있죠. 상소. 그래서 상소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2심, 3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2심, 3심이 이제 상소로서 된다. 그럼 여기까지 통틀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청구가 여러 개 있을 때 청구의 복수,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이렇게 다수 당사자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종합 문제로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한 뒷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 판결의 효력, 여기서부터 이제 기판력이 나오니까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기판력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이 부분이요. 여기까지 4대 난제라고 그러죠. 4대 난제. 그죠? 난제. 쟁점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난제다.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대충 기판력이나 기판력 전까지, 그죠? 여기까지, 뭐, 증거 파트까지는 어느 정도 한 번씩 이렇게 민사소법 1, 2 해서 대충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래서 이제 요 단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 며칠 동안 요 책 할 동안 이제 민사소법 기본만, 기초만 어느 정도 다지면은 바로 여기로 가겠어요. 뭐, 기판력을 하는데 여기 전제 지식이 꼭 필요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상소랑 청구복수 다수당사자는 얘네들은 여기서 요거는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기판력 상소를 모르면 청구복수 다수당사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회에 확실하게 민사소송법에 그리고 출제되는 것도 뒷부분에서 뭐 거의 여기서 이만큼 있지만 거의 여기가 오히려 중점이 그러니까 한 2대 2다. 뭐 그러니까 반반이다. 50% 한다 하더라도 이게 페이지 수로 하면 여기보다 훨씬 이게 중점이 큰 거죠. 근데 5대 5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뒷부분이. 근데 뒷부분은 공부 안 하면 뭐 난공불락이잖아요. 아마 모든 7법에서 이 뒷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번에 한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기초만 잡히면은 바로 여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하면은 어느 정도 쉽게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정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본 대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소장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소장에서 판결 나오는 것까지요. 간단히 한 첫째 시간은 개관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부터 여기서 소장 제출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렇다면은, 소송요건 심사하는 부분이요. 여기를 본안 전 단계라고 그래요. 본안 전 단계. 본안 전. 그리고 여기 본안 전 단계에서 소의 적법을 심사한다고 그래요. 소의 적법.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요. 적법 여부. 그래서 소와 적법하면은 본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본안에 들어가서는 항상 원고가 기준이에요. 소장은 원고가 제출해가지고 법원한테 판결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원고하고 법원이 대응되는 관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안에서는 원고의 청구권 존부를 심사를 해요. 청구권 존부, 유무,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안 전 본안, 알았죠? 그렇게 이것도 하고 그래서 본안 전에는 심사 왜 본안 전에 심사를 하냐면은 이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판사의 법학이에요. 판사가 재판하는 법학. 그래가지고 판사가 재판하기가 어렵다, 재판할 수가 없다 이런 건 다 내쫓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단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 소장 심사부터 해요. 판사의 법학. 그러니까는 민사소송은요 철저하게 판사 편의주의. 편의주의다. 이렇게, 물론 답안지 쓰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놓고 책을 읽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첫째 단계에서는 일단은 판사가 재판할 수 없거나 재판할 자격이 없으면 다 내쫓아요. 재판을 안 해요. 그래서 소장 심사부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불특정이다. 일단 근데 항상 보정의 기회를 줘요. 바로 소장은 각하는 안 해요. 그래서 보정 안 하면 소장 각하 명령이라는 걸 해가지고 내쫓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내쫓고 그 다음에 피고한테 소장 부분을 송달한 다음에 보는데 피고한테 뭐를 부과시키냐면 너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라는 의무를 부과시켜요.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안 하면은 두 번째로 내쫓는 방법이 무변론, 변론기를 안 열어요. 아예 변론기를 열지 않고 그냥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피고를 내쫓아버려요. 그죠? 두 번째 내쫓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켰는데 답변서 제출을 안 했다. 그죠?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랬으면은 다툴 의사가 없는 피고는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변론기를 열지도 않아요. 무변론이라는 건 변론기를 안 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 승소해서 피고를 패소시켜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소송요건 심사.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로죠. 답변서 제출 두 번째로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송요건 심사를 해가지고 소의 요소인 법원 당사가 청구해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마찬가지 보정의 기회를 주고 보정 안 하면 소를 각하해버려.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그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재판할 자격이 없으면 이제는 세 부분에서
세 곳에 걸쳐가지고 이제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판사 편의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그죠? 그래서 소가 소송 요건. 그래서 소가 적법하고, 그러니까 소각하 판결은 소가 부적법하다. 여기가 소송 요건 흠이 있는 거를, 소송 요건에 뭐 하나라도 흠이 있는 걸 소가 부적법하다고 그래요. 소가 부적법하다.